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 보겠습니다.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3부 오프닝을 하면 보통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데 네. 오늘은 이종훈 박사님 바로 여쭙고 싶어서. 근데 지금 또 다 하셨잖아요. 할 것 다 했죠. 네. 네. 어떤 분 딱 떠오르네요. 어떤 분입니까?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것을 다 하시는 분. 지난 일요일 날 방송에 나오신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예. 그분 말씀하시는 거 본데 저하고는 틀립니다. 네. 측면 승부 오늘 이슈를 뭐로 잡아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오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누가 봐도 표적 수사. 이명박 대통령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오늘 아시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형 내렸죠.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네. 검찰 측이 8년을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와우. 징역 8년. 예. 이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우 전 수석이 이제 미리 예. A4 용지 한 4-5장으로 이렇게 최후 진술을 준비를 해 왔는데 예. 거기서 누가 봐도 표적 수사이고 일련의 상황이 과거 제가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예. 사법부가 단호하게 끊어서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걸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법치주의를 강조하셨네요. 법치주의. 예. 법치주의 의미가 뭐죠? 법에 따라서 예.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죠. 지금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로 온통 난리가 났는데 법치주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필한 본인도 예.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죠? 주역으로 나오죠. 예. 예. 법을 어기고 예. 했는데 이제 와서야 이제 법치주의를 법치다. 또 강조를 하네요. 혐의가 몇 개입니까 이번? 왜 8년밖에 안 나왔습니까? 8개입니다, 일단. 각 1년이군요.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위증 예. 이런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이제 비위 사실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이고 예. 안종범 전 수석 통해서 법률적인 자문까지 해주고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업무 방해한 것도 있고 또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것도 있고 네. 또 문체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한 부분도 있고 예. 공정거래위에 CJ E&M 검찰 고발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고 예. 하여튼 많습니다. 무척. 근데 우 전 수석이 살짝 이렇게 미소를 띄어 보였다는데 이건 뭔 예, 우선 재판 진행 과정에도 예.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럽니다. 네. 아마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변호사하고 웃으며 대화도 했다 그러고 예. 또 검찰이 이제 구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견 지수를 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무표정으로 있다가 구형이 딱 이루어지니까 입가에 살짝 미소를 보였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 그러니까 구형량이 생각보다 적어서 예. 또는 웃긴다. 예. 이 둘 가운데 하나 아닐까요? 아니면 8년을 내가 맞췄지 봐라.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8년 구형. 예. 근데 왜 표적 수사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나 억울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제 형량을 줄여보려고 예.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 보복.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네. 그러니까 2009년 대검 중수 1과장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주인 검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 예. 내가 좀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표적 수사라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판단을 노출을 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죠.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부처의 인사 난맥상이나 예. 예산 집행을 꼼꼼하게 챙기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임했고 네. 상관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네. 자, 꼼꼼하게 챙기는 박 전 대통령.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깨알 지시를 내렸다. 네.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내가 뭐 내 판단을 개입시킬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냥 나는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기만 한 거니까 예.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요즘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서 보필하던 측근들이 예. 많이 좀 배신을 하네요. 감옥이라는 게 그만큼 불편하고 무서운 곳인가 보죠.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죠. 네. 검찰 구형량이 8년이면은 어떻게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8년 예상했어. 이 정도면은 한 2년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재심 청구하면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었을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이렇게 구형을 하면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은 전례로 볼 때 한 절반 정도. 네. 그러니까 4 내지 5년 정도. 그렇겠죠. 뭐 실형 선고되고. 예. 뭐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또 특별 사면 같은 것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기대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혐의가 8개인데 예. 각 혐의당 뭐 1년씩 결국 구형한 거 아니냐. 예. 이거 너무 작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 뭐 개별 혐의당 한 5년 이상 선고를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이거 너무 최소한의 혐의 적용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고요. 예. 뭐 80년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선고는 오히려 좀 더 늘려서 해주길 바란다. 예,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유영하 변호사 사이 이야기도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예. 대변인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그러니까 발언을 내놓고 있죠. 예. 최순실한테 속았다. 예. 그런 얘기도 내놓고 있고. 최순실 측에서는 또 뭔 소리야 이거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금 펄쩍 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냐면 결국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지금 책임을 떠미는 국면으로까지 이제 온 거죠. 결국은.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 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간 경향 반기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기훈 기자는 이번 나오시는 김에 그냥 고재열 기자 밀어내고 차시죠, 그냥. 예. 자, 오늘은 주제를 밀양 화재를 좀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 밀양에서 제천에 이어서 밀양에서 또 큰 안타까운 일이 화재가 발생해서 오늘까지 모두 39분이 희생이 되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화재 역시 인재였다. 이런 뭐 내용이야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인 것 같고요. 이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지만 지금 이 제천과 또 밀양의 화재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정말 연일 이상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먼저 한번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4개월 전문 지사를 하고 11월부터 2월까지 언제나 소방특별히 좀 많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4년 4개월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단지 기억은 팀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그거밖에 없어요. 기억합니다. 이제 구정 앞두고 또 있을 거예요. 화재 사고가 또 납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 세월호 선박관리 총책임을 맡고 있던 인천시장 송영길이 우리가 책임을 논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 현장에 지사를 했던 이낙연이 세월호 책임 물은 일이 있습니다. 쇼통과 정치 보복에 혈안된 이 무능한 정권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는 이 탄당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 직전의 이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방법 반대했잖아. 소방법 반대했잖아. 소방법 반대한 사람이 여길 왜 와? 예, 뒷부분 소양법 반대한 사람이 여기 왜 와? 할 때 그 외와의 대상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였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작은 소리로 민주당 애들이 여기도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자, 국민들이 안타깝게 그게 인재로 인해서 소방법을 제대로 지켰던 또 여러 가지 살피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39분이 희생을 당하고 또 제천에서도 그 많은 숫자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권 모두가 반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과연 우리가 3만 불 시대만 부르짖어 가지고 될 일이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별로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죠. 홍준표 대표의 말, 좀 이따가 이제 추미애 대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는데 언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팩트체크. 예, 일단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한테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뭐냐면 세월호 트라우마인데요. 예. 세월호 때 제대로 이렇게 박근혜 정부나 이런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처를 못해서 결국 탄핵까지 당하고 정권을 빼앗겼다라는 이런 어떤 피해의식이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런 사고가 나면은 세월호하고 이제 빗댑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랑 이런 사고 물론 다 가슴 아픈 참사고 그렇긴 이제 재난이긴 한데 세월호하고 다른 거는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정권의 책임은 있죠. 그렇지만은 뭐 대응을 잘못했다거나 지금 그 후속으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정쟁으로 좀 하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분명히 책임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성수대교 무너졌죠. 그리고 뭐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뭐 페리오 이제 침몰했죠. 뭐 아시아나 항공기 이게 어쨌든 그 전 정권에서 시작된 것도 있고 그 김영삼 정부 때 된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김영삼 정부가 책임을 진 것처럼 이제 사람 뇌리에 남아 있잖아요. 밀양 화재나 제천 화재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것이다. 그 이전 정부가 어떻게 했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남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거기에서 야당이 이거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당장 불나서 가슴 아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정권 퇴진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당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여러 의원들이 그 전 정권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책임 공방하는 좀 볼썽사나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뒤로 밀어두고 일단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할지 앞으로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 기자.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재난 사고라든지 반복되는 참사 이런 부분들은 마음 아픈 문제지만 사실상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있을 테고 이건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그 잘못된 관행이 그 누적이 돼서 축적돼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도 아마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해서 물론 지금 약간의 하락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야당에서 지금 이 지방선거에서까지 밀리면 자기네들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조바심이 많이 났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치 쟁점화해서 그 현장에서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유족분들이나 그 현장에서 사고 수습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 발언들이죠. 어떻게 보면 상처를 더 후벼팔 수 있는 그런 말들이고요. 그래서 뭐 정치를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도나 선은 지켜야 되지 않나. 그 현장이나 그 장소나 시간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발언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지금 정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또 유감입니다.
밀양 화재 사건에 대한 팩트체크가 어떤 정치인이 가져야 될 어떤 품격 또는 뭐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 밀양 사건이 제천 화재에 29분이나 희생을 당하고 이어서 또 39분이나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부를 믿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야당 대표가 물타기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그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제천 화재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반적인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첫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소방처장이라든지 이쪽에서 가져야 될 기본 인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먼저 궁금하거든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화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네. 이 큰 재난으로 단 이제 조그맣게 시작된 불이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 진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언론들이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미비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반 병원이었는데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600제곱미터가 이하이면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국에 1,1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사각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현실에 맞는 건지 정말 자율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박영 기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안이 계속 지금 밀양, 제천 이 화재가 반복이 됐는데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2015년에 의정부 화재 있었죠. 그리고 저 장성 요양병원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랑 계속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된 판박이를 여러 가지 닮은 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벽에 이제 내장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열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붙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미 2015년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했고 그게 또 지금 계류 중이거나 다 폐기가 되거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참 화제가 됐을 때 이게 문제였고 이게 계류 중이었고 이게 지금 안 됐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문제들이 아마 그대로 가져왔던 문제가 지금 빼닮아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아마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밀양 화재 사건이나 제천 화재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소위 적폐처럼 퍼져가 있는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그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또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팩트 체크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불가피하게 나오게 돼요. 홍 대표가 방금 말씀 들으셨지만 컷에서 세월호 때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였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하셨단 말씀이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밀양 화재 사건의 본질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과연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씀 나오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지에 대한 체크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얘기가 나온 거는 먼저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 총사퇴하고 이제 실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이 당신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한테 하는 얘기죠. 당신이 그러니까 경남 도지사였지 않냐. 그때 규제 완화도 되고 이런 문제가 다 생겼다라고 하니 그러면은 세월호 침몰했을 때 전남 도지사한테 책임을 물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맥락인데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를 이제 그 당시 전남도지사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 전남도지사는 박준영 3선을 했던 12년 동안 했던 박준영 도지사였고요. 전남 다음 선거를 위해서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너무 사실 막
막 던지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홍준표 대표가 좀 사실 확인 좀 하고 던지고 당의 대표시니까 좀 품격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것도 약간 일종의 좀 약간 선동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일단 그 대표의 입을 통해서 한번 이제 말이 한번 흩어지고 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 들었으면 한 3명 정도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뭐 정치인이니까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걸 좀 악용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녹취도 들으셨는데 저희들이 4부로 돌아오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면서 팩트체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